예, 오늘 2주차 사회복지 실천론의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 가치, 윤리,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표라든가 이 자료를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AI 영상으로 해가지고 숏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IDPU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 평생교육원 유튜브 방이 따로 있고,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 유튜브 방이 또 따로 있어요. 유니버시티하고 평생교육원하고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지금 영상 찍은 거를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저는 인터넷을 25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야후 때부터 해오고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후 때 270만, 네이버 지금 방문자가 270만에서 지금 500만 명 이상이 블로그에 오고, 요새는 그전에는 10,000명 이상도 하룻밤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100에서 300명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자료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블로그 올렸는데, 스마트폰에서 제가 스마트폰 카톡방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어디서나 이거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올린 것을 카톡방에 제가 이제 단체방에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2주차 사회복지 실천론을 카톡방에다가 올릴게요. 카톡방 IDPU 평생교육원 34명 방에다 올리고, 또한 36명 방에다 올리고, 그 IDPU 평생교육원 오픈 카톡방은 제목을 IDPU 평생교육원 방이라 그래가지고 마크까지 저기 앞에 해놔가지고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오픈방은 바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볼 수가 있어서 가서 클릭만 하면 바로 뜨거든요. 근데 이 36명 방은 혼합되어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이름이 막 혼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름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 그 카톡방하고 혼합돼 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누구든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변경했습니다. 일반 방에 이름을 변경해서 IDPU 방으로 만들어 놔야 내가 들어가서 찾아보기가 쉽다는 거죠. 일단 IDPU 오픈방을 했는데, 이사장님, 양목사님도 제가 링크에 가서 들어갔거든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방이 있으면 그걸 쭉 눌러요. 쭉 누르면 메뉴가 뜹니다. 거기 보면 채팅방 상담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꾹 누르면, 그 방을 꾹 누르면, 그럼 상단으로 한 10개가 붙을 수 있어요. 10개까지. 그러면 위에서 찾기가 쉽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방을 8개를,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픈방, 기도방 하나하고 일반 방 8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매겨놨어요. 81, 82, 83, 84, 85, 86, 87까지 있거든요. 그거를 10개까지 상단 고정이 되니까 꾹 눌러가지고 위로 올리면 상단 고정 차례차례 번호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저는 내 관리하는 방을 찾기가 쉽죠. 마찬가지로 IDPU 평생교육원 방도 상단에 고정해 놔가지고 36명 방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놔야지 카톡을, 요즘 젊은이들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카톡방 나온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벌써 젊은이들은 다 알아요, 카톡방.
AI 시대에 나이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좀 느려도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좀 느리고 찾지 못하는데 젊은이들은 지금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저도 지금 인터넷을 계속 초기부터 홈페이지 개설될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독학으로 그래야지 지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제 사라지고 블로그가 나오고 밴드가 나오고 뭐 이번에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다 나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AI로 숏 영상까지 나오고 그래와서 저도 숏 영상 AI로 저기 이 강의 자료를 숏 영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각 자료 시간 자료를 숏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 가치윤리 인권 이것도 숏 영상으로 AI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 학생들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36년방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 이게 딱 카톡방에 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 단체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카톡방에 IDPU 오픈방은 강퇴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오픈방을 만들어요. 카톡방 내에서 해코지하고 해방하는 자는 방장이나 부방장이 강퇴를 시킬 수가 있어요. 퇴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방을 지금 IDP 교수방하고 IDP 평생교육원방 두 개가 오픈방으로 돼 있어요. 34명 방. 그거를 찾으셨으면 꾹 누르세요. 꾹 눌러보시면 메뉴가 뜹니다. 그 34명 방을 꾹 눌러요. 꾹 누르고 있으면 메뉴가 떠요. 그러면 상단 고정 메뉴가 있으면 그걸 누르면 상단으로 올라가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치고 들어가면 이 블로그에 자료가 뜨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를 숏 영상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숏 영상. 제가 그거 만든 것부터.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제가 이걸 저기 영상을 먼저 틀어보겠습니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영상을 제가 먼저 틀게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강령,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개별적인 특성 존중, 그리고 비밀 보장과 같은 윤리적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회복지 윤리는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가치와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윤리 강령은 이러한 윤리적 원칙을 구체화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복잡한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때 윤리 강령과 관련 법규, 그리고 동료 사회복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이러한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하고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은 가치와 윤리 강령, 윤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숏 영상으로 이제 AI로 영상 작업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더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자료로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 실천의 인정과 가치를 보면은 주요 내용이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념을 보면 첫 번째로 인도주의, 휴머니테리안리즘, 사회 진화론, 소셜 드로니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이 세 가지 이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주의는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건 없는 원조를 제공하는 그 실천. 이 초기에 인도주의, 박애주의로 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빈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구제 사업을 시작한 게 그때부터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를 해와서 각 기관에서 이제 봉사하게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사회 진화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적자 생존 논리로 사회 통제 수단이 됐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적자 생존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인식이 차이가 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민주주의.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정치적, 사회적 토대로 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이념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인도주의, 사회 진화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보면은 레이비 학자가 분류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가치 크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사람 우선, 두 번째로 수단 우선, 세 번째로 결과 우선 이렇게 했어요. 사람 우선은 사람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단 우선 할 때는 자기 결정권 보장과 비밀 보장, 비심판적 태도. 그리고 세 번째로 결과 우선은 사회 정의 실현, 평등한 기회 제공. 그래서 밑에다 제가 레이비가 분류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제가 레이비 분류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그 레이비는 찰스 레이비인데요. 찰스 레이비 출신 국가는 미국, USA. 양력은 미국 뉴욕의 예시바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체계한 선구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학생 레포트를 보니까 레이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레포트를 제출했더라고요. 이 레이비는 사회복지사가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기 전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가치관, 기술과 지식보다 인간의 가치관을, 그 개인의 가치관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엔버그 돌고프가 이제 행동의 지침, 윤리에 집중했다면은 이 찰스 레이비는 철학적 태도, 가치에 대해서 더 중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레이비의 사회복지 가치 분류 3단계가 있는데요. 우리서 아까 간략히 얘기했듯이 사람 우선, 수단 우선, 결과 우선 있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대할 때 40가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우선 가치, 파이오니아 밸류, 아웃컴 밸류스.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핵심은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다. 이 클라이언트의 독특성을 인정해주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이 첫 번째 사람 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수단 우선 가치에는 instrumental values 내용을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도와주는 방법 또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담겨야 한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자기 결정권 존중,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 비심판적 태도, 고지된 동의.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결정권 존중과 비밀 보장, 이게 우선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우선을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결과는 그렇죠.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사회적 정의, 기회의 평등, 인간의 안녕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정의와 기회 평등, 이런 사회 가치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회 실천 윤리와 강령. 1학기 때에도 윤리와 강령을 했었죠. 윤리와 강령을 했는데 2학기 때 이제 실천노래에서도 이제 윤리와 강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무엇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면은 윤리는 무엇이 옳은가, 옳은 행동인가 라는 그 실천적 지침이다. 윤리는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옳은 행동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나왔었죠. 1학기 때.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에서 만든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주요 내용은 보면은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클라이언트는 이제 내담자, 상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사생활 보호를 한다. 이것이 제일 큰 주제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제일 첫째로 여겨야 될 것이 클라이언트의 권익 최우선, 자기 결정권 존중, 사생활 보호, 비밀 보호,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사회복지사 동료끼리의 그 윤리가 있어요. 협력과 존중을 한다.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대응한다. 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비윤리적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사 행위 윤리 강령이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면서 할 윤리가 이 목회자들 윤리와도 비슷한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비윤리적 행위를 했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럴 때는 비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자기 가치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중하게 법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윤리가 세 번째 있는데요. 사회 정의 실현, 부정부패 방지, 환경 변화 주도. 이렇게 사회복지사는 개인 클라이언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 환경까지 다 주도한다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변화시킨다. 근데 윤리의 그 딜레마가 있어요. 두 번째를 보면은 현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많다. 이거 많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부모가 비밀 보장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비밀 보장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아동을 보호해 줘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생명을 보호, 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이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이 있습니다. 그 윤리적 모델 보면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는데 그 윤리적 결정 모델을 주장하는 분이 학자가 로엠버그와 돌고프예요. 그래서 돌고프는 이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측면을 체계화한 학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게 다 주술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복잡한 갈등 상황에서 전문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서열화된 기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윤리적 원칙 심사표, Ethical Principles Script, EPS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상위 원칙이 하위 원칙보다 우선한다. 이 순서대로 1번, 2번, 3, 4 이렇게 쭉 나갔는데요. 이 순서가 우선이라는 거죠. 7단계까지 나갔는데 2번보다 1번이 우선하고 이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중요 여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번에 윤리적 심사표 EPS 7단계 보면은 이제 로엔버그와 돌고프가 주장한 거죠. 이 미국 학자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생명보호의 원칙. 위에서 얘기했듯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 부모가 비밀보장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비밀보장이 우선인가? 생명보호가 우선인가? 생명보호가 우선이라는 거죠. 여기 윤리적 원칙 첫 번째가 생명보호의 원칙입니다.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Life.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생명보호는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살 의도를 밝히거나 타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할 경우에 비밀보장보다 생명구조가 우선이다. 비밀보장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Principle of Equality and Inequality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심각한 장애나 취약점이 있는 경우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취약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는. 세 번째죠.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내용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며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우선이죠.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보장한다.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단 1. 생명 원칙과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게 세 번째이기 때문에 자율성은 세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1과 2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자유 원칙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최소 최악의 원칙, Principle of Least Harm. 내용을 보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가장 피해를 적게 주거나 되돌릴 수 있는 해가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한다. 최소 최악의 원칙. 최소 피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최소의 처리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말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삶의 질의 원칙, Principle of Quality of Life. 내용을 보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나간다. 다섯 번째죠. 이제 3페이지 보면은 2페이지 맞추고 3페이지 있습니다. 동기에서 3페이지 여섯 번째에서 나옵니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 비밀 보장을 클라이언트를 하는 게 중요한데 여섯 번째예요. 윤리 원칙에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 Principle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뒷면, 앞장 1장, 뒷면이 3번입니다. 앞장, 뒷면이 3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상담하면서 상담자,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잠언서 11장 보니까는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어떻다 하는 것이 남의 말 하는 사람은 이제 안 좋다 하는 것이 잠언서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적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생명보호나 법적 의무보다는 후순위다. 아까 1, 2, 3번 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1번보다는 후순위다.
생명보다는 후순위다. 비밀 보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7번째, 진실성과 완전 공개의 원칙. Principle of Truth, Police and Full Disclosure.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상담하면서 서로 라포, 신뢰를 쌓고 서로 자기 얘기를 정직하게 하고 투명하게 해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로앤버그와 돌고프에 대해서 이제 윤리 심사표 EPS 7단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상담하면서 순서대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양미 13번을 보면 요양미 시사점을 보면 로앤버그와 돌고프의 EPS 에티컬 프린시플 스크린 모델은 실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준다. 그래서 첫째, 위계성. 원칙 1번이 7번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명시하여 혼란을 줄인다. 이 어느 것이 우선이고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번호 순서대로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비밀 보장의 한계. 흔히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비밀 보장 6번째 있는데요. 그 6번의 비밀 보장이 생명보호 1번이나 자율성 원칙 3번보다 하위 단계임을 분명히 하여 긴급 상황 시 사회복지사가 죄책감 없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안 된다는 거죠. 순서대로 강령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은 책임이 자기한테 크게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덜하다는 거죠. 네 번째, 사회복지 실천과 인권.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인권 기반 실천, Right Based Approach, 인권 기반 실천 보면은 클라이언트를 불쌍한 수혜자가 아니라 내담자 상담자를요. 불쌍한 수혜자가 아니라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다.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기반을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권리 주체로 보는 그래서 상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역할을 보면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를 넘어서 차별받는 이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옹호자, 애드보케이터가 되어야 한다. 이게 목소리를 내는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차별받는 이들을 위해서 옹호자가,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현장의 인권을 보면 시설 내 거주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보장 등 일상적 인권 존중이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5번째로 요약을 하면 가치는 방향이고 방향, 컴패스이고 윤리는 규칙, 룰이며 인권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다. 인권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사. 윤리와 규칙을 지켜가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요, 기술이 뛰어난 사회복지사보다 스킬이 이제 뛰어난 사회복지사보다 윤리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회복지사가 더 훌륭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뭐 상담 기술이나 스킬이 뛰어난 사회복지사보다 뭐 지혜가 빠릿빠릿해가 그런 사회복지사보다 윤리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회복지사가 더 훌륭한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습 과정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 사례를 이제 밑에 적어놨습니다. 사례를 적어놨는데 중요한 것이 사례를 이제 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윤리적 원칙 심사표 7단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보호 원칙 첫째로, 두 번째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세 번째로 자율성과 자유 원칙,
네 번째, 최소 최악의 원칙. 최소 피해를 보자는 거예요. 최소. 다섯 번째는 삶의 질의 원칙. 이게 있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 일곱 번째로 진실성과 완전 공개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대로 사회복지사는 저기 상담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관계에서 뭐 상담론에서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정신역동 여러 가지 분석 이론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담 기술이 있었죠. 그런 기술이 있는 반면에 윤리적인 EPS 순서 강령 순서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윤리적 원칙 심사표 이 원칙에 따라서 하면 자기 책임감도 덜 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 강의 두 번째로 윤리와 인권 가치에 대해서 영상과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